네, 느낌 잘 받으셨나요? 네. 아우 갑자기 이렇게 활력을 찾으시다니. 뒷기름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네. 자, 지금 진행할 거는 이제 전체 이야기 마당입니다. 전체 이야기 마당인데요. 저희가 이제 그 안동에서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이 청년들의 입장, 제가 이제 청년이기도 하고 청년에 대한 이제 마을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마을 활동, 지역 활동을 하면서 혹은 마을 활동을 뭐 지원하는 조직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관련된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겪었던 일들이나 이런 고민, 고충 같은 것들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청년 안동시 같은 경우는 청년이 39세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청년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에 청년 5분을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랜덤으로 저희가 무작위로 선출을 해서 뽑아서 이렇게 모셔왔고요. 이 무작위의 청년들이 같이 이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여기 이제 참가자분들이랑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중간에서 계속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껴드셔도 되고요. 계속 토크를 이렇게 이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토크쇼의 가장 큰 특징은 저희가 격없이 그리고 소통을 더 열심히 해보자라는 친구 같은 마음으로 해보자는 취지로 반모, 젊은 사람들, 청년들은 이제 반모라고 하는데요. 반말 모드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나 아니면 누구누구야 너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여러분들도 참가자들도 같이 이렇게 반말 모드로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혹시 반말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반말하셔도 그거는 뒷감당은 알아서 하시되 저희가 좀 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게 그리고 재미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이렇게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제가 진행을 하진 않고요. 제가 안동의 지역 청년이자 청년으로서 정말 안동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분을 제가 특별히 모셔왔는데요. 저희 주식회사 2020의 대표님 김태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존댓말로 시작을 할게요.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한 개가 반말인데 이렇게 요청을 받아가지고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반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반말을 못해서 반말하면 제가 얼굴이 계속 빨개질 수 있거든요. 좀 이해해 주시고 작성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저 반모라고 그러죠. 반모 들어가겠습니다. 알았어. 근데 내가 약간 좀 긴장을 깨기 위해서 금기시된 걸 한 개 하고 시작하려고. 제가 안녕. 안녕. 보이야 안녕. 제가 살면서 아마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제가비를 내가 만난 지가 6년, 7년쯤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반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보희 이장 반장 같은 것이 저는 또 이렇게 연세 차이 많이 나는데 또 이렇게 반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마워.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 활동가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마을에서 활동한다는 것, 아니면 지역에서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고충이 있고, 또는 우리의 사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방법도 있더라, 아니면은 이렇게 보면 어떨까 같은 얘기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오늘 패널이 누군지는 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왔지만 우리 아란이가 준비한 패널들을 자리로 모셔볼게요. 네, 패널분들 나와. 패널 나와. 빨리 나와. 반말이 좀 무서워. 빨리 나와. 반말이 좀 무서워. 야, 빨리 나가. 밑에 있어서 데려올게. 제일 중간에 있는 싫어. 얘네들 너무 많이 갔어. 벌써 식상하네요. 쟤네들 식상해. 누가 가고 싶다. 한 명 더.
아저씨 안 따라서 또 봐야 돼. 혹시 지금 자기가 위협을 받고 있다면 당근으로 그러면 이제 일단 다른 친구는 올라오기 전에 자기소개를 한 번씩 해볼 건데 나 먼저 소개를 해볼게. 이게 근데 이게 되게 좀 좋은 게 반말을 쓰니까 뭔가 서로 소음말을 따라해야 돼. 원래 사투리를 쓰는데 나는 안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식회사 2020의 김태욱이라고 하고 지역에 유턴한 케이스야. 그래서 한 8년 정도 활동을 한 것 같은데 제일 처음에 안동에 돌아왔을 때 시작했던 거는 움직이는 청년 문화장터라는 이름으로 푸드트럭이 그때 당시 일자리 그런 거였거든. 근데 그게 굉장히 지역에서는 노점상, 비위생적인 이런 이미지였던 거지. 그래서 그거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이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지원 사업 이런 거 큰 게도 모르고 그냥 소상공인진흥공단 가서 대출 좀 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역에서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기획을 하고 있는 기획사 대표로 한 14명, 3명 정도의 청년들이 지금 저희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축제, 공연, 예술, 미디어 콘텐츠, 관광, 내 스스로도 마을 활동가도 했었고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김태욱이라고 하고 아마 아란이가 날 불렀던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다양한 것들을 좀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불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이 자리는 현장에 그러니까 앞에 객석에 있는 분들도 얼마든지 자기 하고 싶은 말 생기면은 손 딱 들고 그냥 당당하게 반말로 해주면 되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자. 오케이, 좋았어. 제가 알았지? 알았지? 우리 엄마. 제가 공손해지네. 자, 그렇게 할게. 경씨가 듣고 있지? 계속 빨개졌다. 그리고 우리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와의 나의 인연도 있어서 그거까지만 얘기해볼게. 2019년에 안동에서 그 대회를 열었었는데 그때 이제 행사 연출을 내가 맡았었어. 그때 아마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거고 좀 생각보다 안 매끄러운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인연으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우리 소개 한번 할까? 준현 존댓말 하고 했어 방금. 준현아? 나는 어디서 왔고 우리 나이도 얘기하지 말자. 어차피 반말할 거. 어디서 왔고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고 그런 정도만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자. 안녕 얘들아, 나는 내 공간은 경남 거창이야. 그리고 난 안동에서 여기저기 음악으로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있어. 그리고 내가 결국에는 내 본가에 내려가서 마을을 형성해서 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서 우리 대표 아란이와 친하게 지내면서 이런저런 정보를 캐내려고 여기 왔어. 반가워. 소영이. 안녕. 그러면 나도 오늘 뒤에 서 있기만 하면 되고 간식만 좀 나누면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가 원래 진짜 존댓말 하고 반말 못하는데 오늘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50% 이상은 다 내 미친 거 같아. 나보다 더 어린 거 같아가지고 내가 편하게 반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지금 충주에 있고 충주에서 지금 잠깐 일을 쉰다는 한마디로 백수지. 백수여서 기회가 돼서 여기 안동에서 잠깐 살다가 이제 또 기회가 돼가지고 약간 이런 액세서리를 만들고 이제 통해서 나중에 기념품 사업까지 하고 싶어서 지금 안동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오늘 잘 부탁해. 다음 제이 한번 해볼까? 의자를 준비하려고 사이즈 준비. 공항에 떨어지는 거지. 그렇다. 원래 이거. 그럼 내가 뭐가 되니? 잠깐, 나 이런 뭐가 돼. 안녕, 나 영광에서 노제이라고 해. 태욱이랑 똑같은 일을 해. 처음에 원래 고향인 영광이었는데
그 돌고 돌다가 이제 5년 전에 이제 다시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어쩌고저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다시피 하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별로 그렇게 재미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새로운 그 뭔가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들어줬으면 해. 같이 빨개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나보고 얘기해. 안녕. 나는 신안에서 온 윤종관이라고 해. 나는 조용히 해. 나는 그냥 공무원이고 그냥 일하는 거는 그냥 그 공동체에서 일하고 있는 그냥 어쩌다 공무원이 된 윤종관이라고 해. 오늘 신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말해라. 내가 다 알려줄게. 신안에 대한 안 좋은 거, 좋은 거, 궁금했던 거. 소금은 말해주지 마. 이거 끝나고 강릉에서 끝나고 소금문이 엄청 왔는데 소금문에서 나 먹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다 알려줄게. 자, 이상. 박수 쳐줘 빨리. 왜 박수? 우리 신한 박수 한 번만 더 쳐줄까? 그 말로만 듣던 어공이라는 걸 만나봤구나. 어쩌다 보면 신기하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단 반말을 했고, 그러면 여기 객석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반말 한번 해볼까? 물론 굉장히 부담스러운 친구도 있을 거야 지금. 그래도 나도 지금 얼굴 빨개지면서 하고 있으니까 해줘야 돼. 자,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안녕 나는 누구야 라고 한번 해보자. 다 서로 다 알겠지만 다른아 좀 더 적극적으로 옆에 분한 옆 사람한테 반말해봐. 네가 시켰잖아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해봐. 늘 반말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고 나만 뜨거운지 모르겠는데 약간 울린 것 같고.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 일단은 활동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으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우리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 먼저 듣고 시작해볼게요. 그럼 우리 소영이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안동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근데 막상 또 해보니까 와 이거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이런 부분에서 힘들더라. 사업을 한다는 거는 또 돈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지역 문화 자체가 좀 폐쇄적이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이 있을 수 있을 거거든요.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 내가 사업을 한다고는 거짓말인 거고 약간 보부상. 일단 지금은 보부상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한 1년 전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내가 서울에서 8년 동안 살았어. 대학교부터 회사 생활까지 하다가 이게 지쳐서 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딱 1년만 쉬고 일을 해보자. 이게 뭐 다시 서울을 갈지 아니면 고향에 살지 이러다가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하회마을 2달 살기를 모집합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해볼까 했는데 진짜 돼가지고, 참고로 말하면 여기 준현이도 거기 살겠는데, 그래서 거기서 2달 동안 살면서 사업 계획서를 한번 써보래. 근데 거기서 살다가 나는 기념품 같은 거, 키링 같은 걸 좋아하는데 살 게 없어. 그래서 나는 이걸로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근데 진짜 그럴싸한 거야. 자꾸 사람들이 인연이 닿게 되니까 해볼만 한데? 근데 내가 일을 쉬고 딱 서울에서 내려올 때 내 자취방 보증금만 들고 왔어. 서울에서는 돈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자본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쫌쫌짜리 만들어서 이제 장터 가서 일단 팔면서 지금 이러고 있고, 이제 나중에 목표는 이런 기념품 사업을 제대로 신청을 해서 하고 싶은데, 내가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창업 지원금은 주는데 이 창업을 할 때 나의 생활비는 지원은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또 지원을 받으면은 내가 그거 외에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알바라든지 이런 걸 하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안동에 와서 뭐 사업을 도전을 해본다든지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당장 이렇게 계획서를 공모전을 해보고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5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2달 됐는데 해서 집에서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네, 말은 여기까지 나왔어요. 갑자기 존댓말. 반말. 그런 것 같아. 이게 요즘에 생활이고, 요즘은 아니지, 꽤 됐는데, 생활이고, 관계인구 같은 얘기를 하면서 레이턴시 사업들이 굉장히 많잖아, 지역마다. 근데 아란이가 그때 사회마을에서 그 사업을 진행했었지. 한 달 살기, 2달 살기, 굉장히 어려운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많진 않지만, 시속에 있는 친구들이 감동이 와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정착을 꿈꿔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 근데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다들 조금 비슷한 아마 딜레마에 빠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창업을 준비하고 싶고 빚도 내거나 아니면은 지원 사업을 받거나 했을 때 불확실한 미래에 어쨌든 투자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당장 나는 내 밥벌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고 이런 딜레마가 분명히 있을 건데 나는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약간 미쳐 있으면 사실 그런 것도 아니거든. 나는 그렇게 미쳐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안동에 미치면 아마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능력도 있고, 애착도 있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미치면 진짜 우리 제가비도 도와줄 거고, 우리 정식이도 도와줄 거고, 저기 윤정이 어디 갔어? 윤정이도 도와줄 거고. 도와줄게. 그러니까 아마 길이 열리지 않을까. 혹시 이런 얘기 들으면서 옆에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볼까요? 안동 이미 안동에 와 있다. 그러니까 자꾸 주소지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안동에 와 있다는 주소지 전환하는 말을 나중에 하라고. 그거는 좀 부담스럽고 제가 한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있으면 내가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갈게. 공무원 방금 들었지? 주소지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거 나중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준현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 또 안동에 왔는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서. 나는 이번 2월에 안동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예술가 활동을 접으려고 했었어. 그리고 우리 누나가 대구에서 자영이랑 같이 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분점을 하나 내려고 생각 중이길래 내가 이제 이어받아서 안동이란 지역에서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또 나도 하회마을 2달 살기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지. 그래서 이 하회마을 안에서 카페 사업 그리고 전통 한옥이 즐비한 곳에서 전통 한옥 카페는 어떨까라는 접근성으로 내가 들어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카페 운영 그리고 입지 집안 다지기 이런 게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흐르지 않아서 난 포기하게 됐어. 카페 사업을.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내 본가의 경남 거창인데 버섯 농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내려간다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사 짓는 농부들 내가 모아가지고 브랜딩이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을 내가 더 키워서 상품성 가치를 올려주고 싶은 이런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정말 더 좋은 사업이 있다면 나도 아람이처럼 청년들이 모여서 어떤 이 지역 다리를 활성화시키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었어. 그리고 이런 걸 되게 고민하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지금 우리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농장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버섯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아저씨들, 그 사람들을 내가 화합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사실 내가 가진 게 없거든. 내가 바로 보여줄 게 없으니까. 그럼 다음에 한잔 할까 그러면? 내가 사야지. 이렇게 준다는데. 아무튼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이 많아. 그 사람들을 내가 잘 꼬아내야 되고 또 수입 배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를 일단 배우고 싶어서 여기 왔어. 박수. 방금 얘기한 것도 우리가 특히나 이제 외지에서 지역에 들어왔을 때 청년들이 많이 하게 되는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가 꿈꿨던 게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걸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열정도 있는데
막상 지역에 들어가고 우리 로컬에서 내려왔을 때 굉장히 현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특히나 이 친구가 처음에 선택했던 그 하회마을이라는 곳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워낙에 그 집성 뭐랄까 주민들의 그런 것도 공고한 곳이고 또 두 번째는 세계유산이다 보니까 원형에 대한 훼손이 그러니까 창업을 하고 싶어도 함부로 그 건축물들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걸 모르니까 하회마을에서 왜 이런 걸 하지? 이러면서 막 뛰어드는 거지. 그러다가 벽에 부딪혀보고 근데 아직 한두 번 정도 부딪힌 것 같은데 계속 부딪히다 보면 어느 얇은 벽이 생기면 그건 뚫고 나갈 수 있거든. 근데 어쨌든 방향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같은 여기 있는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보면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화합이나 아니면 이렇게 네트워크와 관련된 거를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친구들이야. 각자 지역에서 마을에서 그리고 분야에서 엄청난 활동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 기회에 오늘 아까 술을 사든 뭘 사든 해가지고 많이 뽑아먹고 많이 배워야 돼요. 여기에 뭐 별 다른 의견 없었어? 오, 나도 공감 많이 되는데 그 리턴 하는 거 보면 대부분 가족 때문에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사실 아버님 때문에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있어서 사실 난 고애를 전공했고 성직자의 길을 가다가 10년을 수행을 하다가 30살에 그만두고 나왔지.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이런 말 하면 이 사람이 과연 성직의 길을 갔다 온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어. 말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 허당기가 충만하고 그런데 회사채는 많아. 회사가 5개나 있고 이걸 다 운영하냐 뭐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어쩌다 보니까 운영을 하게 되더라고. 신기하게. 가끔은 나도 나의 능력에 대해서 놀랄 때가 있어. 무슨 놀래? 그죠? 네. 그래? 이조야, 그래.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놓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에 이제 아버님이 혼자 계시고 내가 생각했던 나의 마을은 원래 30여 분이 살았었던 동네였는데 돌아가니까 아버님 외에 6분만 살아계시더라고. 그리고 나머지의 그 집들과 그 땅들은 거진 폐허가 되기 직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까 엄청 고민을 했고 왜냐면 전공 자체가 전혀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내가 뭔가 이렇게 부딪혀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힘들었었어. 이걸 하기 전에 엄청 방황도 했고 그러니까 사춘기를 29살에 겪었지. 그 길 가다가 보면은 막 그 전동 킥보드 막 타고 돌아다니는 애들 볼 거야.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 나는 외발을 전문으로 타는 사람이었는데 그 대리 아저씨가 타는 그런 외발을 튜닝까지 해서 음악 들고 경광봉 휘둘면서 아주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녔지. 지금 내가 운전을 하고 상상이 안 가지. 나도 그때 왜 그런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 사실 고등학교 때도 막 그런 봉사활동하고 호이카 단원이었어. 사실 캄보디아에서 6개월 동안 고아원도 지어주고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런데 갑자기 웬걸 먹고는 살아야 하고 시골에 가니까 정말 아무도 없고 그래서 먼저 손댔던 게 빈집이었는데 처음에는 영광 읍내에서 살려고 했었어. 근데 집값이 뭐 2억, 3억 정도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촌 할머니 집을 하나 어떻게 얻어서 그걸 수리를 했는데 나름 그래도 비 안 새고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때부터가 또 이제 고단의 시련이 바뀌게 됐지. 그 갑자기 동네 할머니들 어렸을 때부터 나를 봐왔던 할머니들이 어제 아파서 왔냐 뭐 문제가 있어서 왔냐 그리고 맨날 왜 너네 잠만 자냐 해는 중성에 떠있는데 맨날 대문 두드리고
내가 어디 음대 나가면 전화해서 술 사오라고, 시장 보라고, 내가 모순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게 6개월을 아주 살다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아버지한테 저녁에 술 먹으면서 내가 여기 왜 와서 이런 걸 봐야 하니? 아버지가 열받아서 마을에 가서 네 자식들이 그렇게 하면 되게 좋겠냐 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했던 건데 그때부터 어르신들이 나를 이쁘게 봐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원래 그냥 봉사 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러면 사실 공무원 나 안 좋아해. 공무원 지금 500만원 뽑게하고 내가 이렇게 돼버렸거든. 500만원 지원 사업 한번 해보라고 해갖고 그거 썼다가 갑자기 위에서 돼보라고 막 벽화도 그리고 타일벽화도 하다가 내가 뭐 동네에 돈 많은 사람들 오해돼갖고 춘천에 찾아오고 맨날 뭐 사업하자고. 결론은 아까 한 달 살기 나 그 3년을 했어. 3년을 3억 갖고 3년을 했는데 내가 영광에서 그 사업을 처음 했는데 영광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너는 왜 우리 세금 가져다가 남은 청년들한테 돈 주면서 이런 짓을 하냐 욕을 그렇게 해시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사업 끝나니까 몇 명을 정착시켰냐. 그 강제 인구가 중요한 거지 전입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 생각 자체가 좀 그래서 그렇게 선전을 하다가 와 이게 인간이 도저히 없으니까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고. 그래서 고민한 끝에 3년 전에 창업을 했어. 창공기획사라고. 너무 하는 게 똑같아. 근데 말만 기획사지 하는 일은 마을 재생회사야. 벽화 그리고 아까 지금 돌고 왔잖아. 나도 그런 일 해. 그리고 또 최근에는 갑자기 영상업도 하고 있어갖고 신안에 협동조합도 찾아갖고 임자도에서 전남마을 미래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법인도 운영하고 있고 손재주 공장이라고 해서 마을 물품 제작하고 하는 그런 회사도 영암에서 영암에 무안의 웨이퍼 스페이스라고 거기 기업 선정대학 거기서 열심히 태양광 목표를 만들고 있어. 그리고 또 요즘은 최근에는 저기 음식 같은 것도 뭐 하려고 하다가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창업한 케이스.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서울에 가서 돌봄 사업을 하고 있고 중학교 2학년 애들 데리고 마을 학교를 하고 있어. 그래서 그 친구들 데리고 나중에 이제 애들이 크면은 내가 좀 돈 벌어서 우리 마을 땅을 다 사들이고 있는데 지금 1200평까지 샀어. 근데 사실은 시골 사람들 땅을 나한테 팔지 않았었는데 거기가 20년 전에 서해안고속도로 나온다고 재개발 붐이 일어나고 어르신들 그 땅을 수익금들이 다 사실 잊어버린 거야.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그 땅이 다시 이제 수면으로 올라왔지. 근데 이게 사업이라는 게 웃긴 게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고 운이 중요하다는 걸 그때 느꼈어. 그래서 무리하게 저금을 들여서 내 빚 1억 2천 있어. 하지만 빚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저숨 마셔도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내가 처음엔 청년마을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반딧불 마을이라고 반딧불이야. 뒷불이 아니고 반기고 뒤집고 불러 일으킨다. 그래서 누구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래서 요즘은 땅을 혼자 굴삭기 동원해서 다지기를 좀 하고 있고 아까 말했듯이 혼자 그 건물을 사무실 하나 지어봤는데 역시 그 공사하는 업자한테 맡겨야지 그걸 확보를 했다가는 큰일 나더라고. 난 잘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비 많이 와서 결론은 우리가 아주 그냥 흥건해져갖고 모든 기계가 다 아작이 나고.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성장을 줬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되게 좋아. 그리고 또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내 지역에서는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아주 벌떼처럼 갈라진 인간들이 그리고 이제 다음날 소문이 파다해. 도저히 지원 사업 받아갖고 행정에서 땅도 사고 차도 사고 나 다 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 사실 지역을 떠나려고 했었지. 왜냐면 갑자기 어떤 인간이 내가 돈 해먹었다고 돈총에다가 나를 추월을 한 바람에 그래서 그때 그 마음에 그 상처를 받고 다시 내가
좋아했던 캄보디아, 코이카 단원 선방하는데 또 참여해서 가려고 했다가 지금은 놓고 다시 이제 정신을 좀 차려서 이제 지금 내가 버려놓은 것들, 내 지금 뭐 본인 너도 지금 뭐 14명 있다고 하지 나도 20명 있어. 근데 아니 근데 중요한 게 아니라 20명인데 다 분류가 달라. 4명은 나랑 같이 서로 돈 관계에서 서로 돈 벌고 돈 주고 받는 관계이고 5명은 내가 했던 사업체들 떼서 창업시켜줄 케이스고 또 몇 명은 그냥 이렇게 협업회사처럼 운영하고 프리랜서로 데리고 있고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어디 가서 돈 가지고 오고 영업하는 건 맨날 나만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내가 그것 때문에 다 앉혀놓고 이런 말을 했었지. 왜 나만 니네들한테 이런 짓을 해야 하냐?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게 뭐냐? 우리는 같은 청년 아니냐? 나 만만 대표지. 맨날 좀 되겠냐? 막 그랬어. 그래서 되게 좀 상처를 받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이런 활동을 또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나는 차를 되게 싫어했던 사람이고 운전면허증을 7번 떨어진 인간이야. 진짜로 이거는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야. 왜? 나는 그때 나의 신체적 조건을 느꼈거든. 내가 그때 정말 아주 눈물을 앞을 가렸어. 그 3초 컷 알지? 이쪽 보통 3초 컷 그리고 S자 코스 그 다음 스틱이거든? 이게 저기 뭐 기아를 넣어야 돼. 다리가 잡히니까 이제 지금 몸이 정말 웃긴 거야 지금 나는. 윤구야 모르는 사람들 오늘 저녁에 아파. 하여튼 그렇게 해서 목절 끝에 면허증을 닦고 뭔데? 말해봐. 뭐야 진서가 말해봐. 멋있어? 네 고마워. 항상 나를 챙겨주는 진석이. 제이야. 근데 뒤에 종관이 없을 때 미안해. 좀만 더 알려줄게. 하여튼 시켜주고 싶은데 그래 좀 이따 아니야. 또 기회를 줄게. 근데 하여튼 그래 이렇게 왔어. 미안해 정관아 너의 이야기. 내가 진짜 못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반말이고 두 번째 말 끊는 건데 어쩔 수 없다 이거 끊어야겠다. 내가 말 많아. 아니야 좋아. 그거 나중에 내가 왜 나한테 말 주지 마. 과장 자질로 난 이런 거 생길까봐 그래. 끊어야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제이는 어쨌든 최종적인 꿈이 촌장이 되는 거잖아. 아니 테마파크면? 아니 뭐야? 1200명이나 사가지고 어쨌든 이장님. 맞아. 이장이 되는 거지. 이장이 되는 꿈이고 저기. 내 이렇게. 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속으로 진짜 많은 생각을 했던 게 너무 공감이 많이 돼. 그러니까 나도 유턴 케이스였고, 나 이거 여기 지금 나이 많은 친구들 혹시 각자 지역 들어와서 제발 그러지 마. 유턴한다고 해서 능력이 없거나 그 친구가 부족해서가 아니야. 지역에 돌아온다는 게. 충분히 꿈을 가지고 돌아오는 친구들이고, 물론 실패해서 돌아올 수도 있지. 왜 돌아오면 왜 안 돼? 내 고향인데. 근데 나도 처음에 그랬거든. 왜 안동에 돌아오니까 저 봐라. 저 딴 지역 가서 그렇게 한 10년을 있더니 망해가고 돌아왔다고. 그럼 뭐 내가 망했던 말도 지금 뭐 할까? 근데 그렇게 손가락질 막 받다가 요즘엔 어떤 시선을 받냐면 너무 열심히 다방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 새끼가 다 헤쳐먹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지역에 보면 우리 어른 친구들 항상 얘기하잖아. 그 지역의 청년들을 키워야 되고 밀어줘야 되고 스타로 만들어줘야 되고 조금만 잘 되면은 저놈 새끼가 뭐 안동시일 다 하네, 뭐 경상북도 다 하네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지. 근데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친구도 그랬겠지만은 진짜 1년에 몇 번씩 고민을 하거든.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나. 결국에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랑 또 사명감 같은 것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지. 혼자 그냥 프리하게 일을 하는 게 훨씬 내가 먹고 사는 것도 더 잘 살 수 있어. 14명 데리고 있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우리 회사 버는 돈 다 애들한테 그냥 월급 나간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거든. 그렇게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지역이라서 그게 나는 내가 돌아가는 문제가 아니야. 얘가. 그리고 이 친구 지금 거의 20명 되는 식구를 데리고 있는데 빚이 1억 2천이야. 너 정말 잘하는 거야. 야, 빚 1억 2천은 나
그러니까. 이자값이 53,000원. 땅이 1200평에 빈집을 몇 개 가지고 있고 식구가 20명인데 빚이 1억 2천이라는 거는 거의 빌 게이츠급이지. 사업도 완전 뭐. 하지만 나 등장 전혀 없어. 아니 나 내 통장에 없어도 돼. 땅이 1200평이 있잖아. 다 땅이잖아. 일단은 진짜 그 폭주도 뛰었다는 그랬으니까. 하여튼 너무 공감이 됐는데 우리 중간에 좀 있으면 자거나 공부가 할 것 같아서 우리 좀 이제 정관이 얘기 한번 들어보자. 왜냐면 정관이 얘기가 진짜 궁금한 게 우리랑 입장이 조금 달라. 정말 이제 뭔가 시작해 보려는 청년들이고 시작을 해서 뭔가를 조금씩 이뤄나가고 있는 청년들이고 공무원이고. 뭐가 좀 달라. 그래서 1대 4인 거죠. 그렇지. 맞아. 근데 우리 싸움은 질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신한 얘기 한번 들어볼까? 나는 서울 살았다고 했잖아. 이게 역행으로 해야 돼. 나는 아예 연고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말투도 틀려. 아예 틀려서 난 그 지역에 그 말을 다시 배워야 되는 입장이야. 첫 번째, 내가 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도 말로 뭐랄게! 하는 거예요. 나는 뭐랄게요? 사무실 직원이 갑자기 땀을 그거부터 일단은 스텝 시작해야 됐던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서울 사람들은 그런 끄돌림에 되게 마음 상처가 아시죠? 네. 너무 마음의 상처가 나가! 이러면서 나한테 왜 화를 내는 거야? 이거부터 저는 첫 스텝이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첫 임무가 떨어진 거야. 섬으로 가라. 자, 여러분 딱 신안의 이미지 뭡니까? 영전노예. 이런 건 아닙니까? 내가 혼자 어리버리 타고 막 배를 타고 있는데 혼자 가방 메고 이렇게 아무도 안 가르쳐줘. 아무도 동행 같이 혼자 가라는 거예요. 딱 가서 타는데 한 사람 다 누워있는데 혼자 가방 메고 서 있는 거야. 쫙봐도 그냥 서울 사람이고 막 타 지역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명함을 주더니 명함을 줘라. 명함을 딱 줬는데 야 내가 연락할 테니까 글로 와서 막걸리나 한잔 해. 근데 처음 왔는데 아까 방금 이미지 뭐라 했어? 염전을 해. 내가 들어가는 염전밖에 없는 거야. 내가 그걸 마시는 순간 이미지가 있잖아. 이거 막 끊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신안의 3대 금지어가 염전노예요. 그러고 시작해서 딱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이니까 버스를 또 잘못한 거야.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이러니까 반대로 가고 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내리라고 그러니까 내려서 내렸는데 또 마음 상처를 또 반대를 또 탄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종착지를 갔는데 거기에 청년들은 없어.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청년, 우리 같은 청년은 아무도 없어. 그냥 초등학생, 고2 이게 끝이야. 그리고 다문화 가정.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공동체를 가지고 막 교육을 받고 있어. 초등학생이. 근데 처음에 내가 갔을 때는 기억도 못 쓰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지. 기억도 못 쓰는. 기억도 못 쓰는 애들이 있는 거 너무 놀래가지고 대표님 왜 친구들은 왜 이런 것도 없으니까 학교에서도 약간 손놈 그 지역의 선된 분들이 그걸 거의 왔다라고 보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거기에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 부모님들이 네가 거기 공동체 가서 배워서 뭐해? 아빠 염전 물려받으면 돈 걱정 없는데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내가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 애들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고 가지 말라는 듯한 이런 게 있었어. 뭐야? 선생님 뭐 가지 마요 막 하다가 배씨가 한번 놓친 게 있었어. 거기는 배가 총 3개밖에 없어. 나가는 거 3개, 들어오는 거 3개. 근데 그거 놓치면은 또 그거까지 기다려야 돼. 그거까지 또 놓치면은 완전 저녁도 이제 목포로 못 나가고 다시 신안에 나갔다가 그 신안에서 또 차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 근데 그 배를 한번 놓친 적에서 1박을 하게 됐는데 1박에서 그 아이들은 다시
생활을 하다가 너 제일 하고 싶은 나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근데 뭐라고 했대? 아, 편의점 가는 거. 나는 편의점 한번 가고 싶어요. 편의점. 거기에 편의점이 딱 하나 있는데 제가 한 5번 들어가면 4번은 닫혀있어요. 4번은 닫혀있어요. 근데 물건은 다 세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염전아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아직도 난 비슷한데 애들이 제일 가고 싶은 게 편의점. 그 다음에 놀이기구 타는 아예 그런 생활 자체를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배 타고 나간다는 거에 대한 이게 많이 없어요. 그 꿈을 잘 안 꾸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여기 나가서 이런 꿈을 꿔야지 이걸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없어. 그냥 아빠 하는 거 보고 염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나는 오자마자 여기 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 애들을 보고 이걸 내가 도와줌으로써 얘네들이 이렇게 그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좀 강해져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해서 지금은 앉아서 10분은 앉을 거예요. 책상에. 원래 1분도 못 앉았어요. 못 앉았는데 우리가 뽑기를 만들었는데 5분 앉을 때마다 뽑기를 돌려가지고 나오면 깜짝 놀라서 선물 줘. 그래서 거기 미니 오락기가 딱 한 대 있어. 딱 거기 오락기 5분 시켜줄 수 있는 이용권이 있는 거야. 그렇다면 5분 더 있고 5분 지금 뭐지? 뉴질랜드 나가지고 미술 입상해가지고 거기서 전시회에 가서 그런 수준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더 여기서 이 친구들한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얼마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 친구들이 이 신앙운동을 좀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자기 꿈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걸 감사하게 느꼈고 또 우리 여기 노 대표 이 친구를 만나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라는 것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을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좋아하는구나? 박수 한 번 더! 그래서 좋아하는 게 변태다. 선생님이야? 공무원이야? 뭐? 공무원이라고요? 무슨 과야? 공무원인데 선생님 역할하고 있어요. 과는 무슨 과야? 영양학과. 아니 그거 의공이 아니고 늙은이잖아. 네. 그렇대 미안해. 궁금한 거 있어? 실험에 대한 궁금한 거. 돼지 넣고. 나는 방금 달리 받다가 다시 원래대로 보려고. 나는 교사인 줄 알고 정말 그 열악한 곳에 가서 정말 고생 많구나 이랬더니 그냥 공무원이네. 아니야 이미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농담이고. 근데 난 얘기 들으면서 나 조금 충격받았거든. 그러니까 신안이라는 지역이 그런 안 좋은 이미지 때문에 마케팅을 하기를 그러니까 퍼플 마을 만들고 아니면 천사계의 섬, 천사의 도시 뭐 이런 마케팅을 막 하고 있는데 실상 그 사람들이 지금 신안에서 집중해서 해야 될 거는 그런 관광객 유치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에 나는 순간 생각이 들거든요. 기초적인 생활 인프라가 아니면은 최소한의 문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문화 소외계층이거든요, 한국 친구들. 근데 그런 곳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중간에 제가 그렇게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PPL 맞지? 알아? 우리 방송 중에 이거 갖다 주는 거 보니까 PPL 있어요. 안동 와룡농협에서 햇살의 대마 종자를 줬으니까 있고 나중에 사 먹고 나 이거 갑자기 왜 주나 싶었어 아까. 후원을 얼마나 받은 거야? 자 이거는 제가비가 설명해 준대. 이거는 우리 공안동 농협이 사활을 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안동 농협의 그 구역에 있는 청년이 만든 제품인데 스폰서는 농협이에요. 공안동 농협이. 그리고 아까 우리 저 햄프 씨드 오일 그거는 이 지역의 농협
이 지역의 농협에서 오늘 손님들한테 드린 거예요. 안동이 대마 특구사예요. 이렇게 안동에서 많이 관심 가지고 도와줬다. 박수. 자, 그래서 일단 각각의 얘기들을 조금씩 들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에게 조금 궁금한 게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있다면 한번 서로에게 질문을 좀 할 거리가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4명 중에. 내가 준비한 그 생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일 큰 질문, 궁금한 건데, 지역 재생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는지. 내가 알기로는 뭐 시도, 군, 뭐 이런 데에서 돈을 받아와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재생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의 수익 창출 어떻게? 누가 대답해 줄? 내가 해볼게. 아, 그래, 그 혼자 해볼게 1200평. 처음에는 만들어진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사업을 내가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그게 꽤 오랫동안 할 수 있더라고. 예를 들자면 최근에 내가 지금 전남의 3참 부흥인 사업이 여기도 경관 개선을 하고 있지만 오늘마을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어. 이제 전남의 마을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마을들이 막 이렇게 좀 정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벽화도 그리고 뭐 골목길 개선 사업도 하고. 근데 그 사업을 같이 만들었어. 내 홍보 영상도 제작하고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꼬투리의 그 과정들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진행했던 뭐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쪽에다 사업을 계속 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재생 사업은 사실은 잘 굴리면 돈이 되고 또 잘 못 굴리면 돈이 안 되지.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한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회사를 4개를 돌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게 그냥 회전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하나만 피크돼도 완전히 아작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조금 있어. 그래서 조금 느낌을 좀 봐야 돼. 무작정 하는 것보다. 특히 내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말했던 제조업인데, 제조업 이게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3년째 투자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나오긴 나왔어. PCB 설계 같은 것도 해보고, 하여튼 생각하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금융이라는 것도 공부하게 되고. 근데 하기 전에 공부를 먼저 좀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 아까 난 뭐지? 제가 그랬잖아. 예술 한 틱을 모른다고. 내도 한 틱을 모르는 사람이야. 네, 근데 잘하는 건 있어요. 하도 이 벽화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을 알아보는 거지. 이 시스템을 아는 게 정말 돈 버는데 중요하거든.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시스템을 아니까 사람들을 돌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지금 시간에 난 여기 있지만 다른 나의 친구들은 일을 하고 있겠지. 그럼 그 돈의 어떠한 반 이상은 당연히 나의 통장에 있는 내 회사로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직접 내가 재생사업을 한다고 해서 치라고 하는 게 돈 버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나눌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욕심이 생길 거야 분명히. 왜냐면 내가 해야지 내가 당연히 돈 번다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이거는 큰 오산이야. 이게 모르겠어. 나도 사실 내 전공 자체가 종교학인데 갑자기 경영학을 실전으로 하다 보니 좀 웃기긴 한데, 그렇게 해서 6년을 했어. 6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감도 오는데, 근데 뭐든지 좀 해보고 그 전에 주변에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와디직 펀딩 괜찮더라. 난 그걸로 사실 테스트도 많이 해봐. 먼저 사람들의 어떠한 그 니즈나 이런 것들 좀 알아야겠고. 그리고 사업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사업하면 안 돼. 사람들이 불편한 걸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 거거든. 그거를 재생해도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 좀 멀어지는 것 같아. 확실히 종교학을 했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종교를 뭐 파괴하거나 이런 거 아니다. 근데 약간 다단계 시스템을 지금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어. 글로벌식 확장과 다단계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애들 돈 벌어오잖아. 라는 건데
확실히 종교. 근데 그래서 1200명 깡다고 무슨 에덴동 뭐 이런 거 농담이고. 근데 얘가 했던 질문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내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질문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지역재생이라는 건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정책적 사업도 있을 것이고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지역에서 재생 활동을 하는 사업 능력도 있을 것이고 근데 뭐 빈집이라든지 공간을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아니면 B2G 형태의 정부 사업을 정부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도 있고 내가 내 돈을 투자해서 만든 사업도 있어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열려 있는데 크게 지역재생 사업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라는 질문은 정확한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접해보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가 보일 거야.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재생이라고 조금 좋은 거 아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재생 영역이 보일 건데 흔히들 요즘에 많이 하는 건 아무래도 빈 공간, 유휴 공간들이 워낙에 지역에 산재하다 보니까 로컬 크리에이팅을 많이 하겠지. 상품을 만들거나 공간을 만들어서 내 서비스나 상품을 팔아서 수익을 버는 구조를 많이 만들어. 근데 그조차도 이미 정부 지원 사업들은 너무 많아. 나는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지원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 특히나 젊은 친구들한테 나는 그 얘기를 많이 해. 내가 아까 왜 처음 시작할 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3천만 원 대출과 시작했잖아. 지원 사업을 활용을 잘하는 건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지만 이거를 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여기에 목매달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최소한 예비 창업 기간으로 쳐주는 한 3년 이내까지는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진짜 작정하고 받으면 뭐 수억 그냥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나쁜 복약인 거야. 그렇게 되고 나면 나중에 그런 사업들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사업 BM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진 않지만 다만 이런 건 있을 수 있지. B2G인 거지. 우리는 지자체의 어떤 간지러운 곳을 끌어주는 기획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정책 사업을 방금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책 사업을 만들 수도 있어. 얼마든지 우리가 정책 사업을 공모를 받거나 만들어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답은 지역재생이라는 큰 틀 안에서 네가 생각하는 어떤 재생 영역인지를 한 번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정말 명확한 답들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치? 친한에 빈집만. 억지로 안 돼요. 그럼 혹시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여기 우리 뭐 조금 더 높은 곳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감히 질문 같은 거나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본인 얘기하고 싶은 친구도 괜찮아. 그냥 내 얘기 조금 들어봐 줄래 싶은 친구가 있으면은 아니면 내가 찢는다. 찝어 내가 긴장해. 제일 뒤에 있는 우리 그러니까 싸우고 나오는 거지. 너무 한데? 안동에 술을 많이 뿌려놔가지고 까칠한 친구. 아까 우리 찬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실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소화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아까 이제 찬이 위원장이 마을에 3천만 원 버는데 2천만 원 투자하고 싶은데 다 안 따라준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내가 이제 해석을 다시 해보면 마을에 약간 자산도 있고 돈도 버는데 청년들을 이 마을로 끌어들이고 싶으면 뭘 보장해주면 당신들한테 뭘 보장해주면 이 마을에 2달이 아니라 10달도 살 수 있고 한 달도 1년도 살 수 있는지 한번 그런 조언을 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매력이 없다면 왜 매력이 없는지 이런 말들을 찬일 위원장한테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질문이요? 네. 답변은 우리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정말 미안한데 찬익이가 어떤 마을에 있는 거야? 내가 여기 대장이었구나. 미안해 내가 몰랐어. 근데 요 질문에 먼저 해당되는 답은 아마 요 두 친구한테 짧게 한번 들어봤으면 싶어. 왜냐면 안동에 이주를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내가 만약에 안동에 진짜로 온다면 최소한 이런 거 정도는 보장이 되면 나 정말 이 마을에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다. 또는 그 다음에 나한테 될 거야. 너 빨개지지 마. 신안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그런 것들도 지자체에서 신안에서 안 하고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해주면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둘 얘기 먼저 들어보고 약간 지금 러브콜 하는 거잖아. 이럴 때 받아. 이럴 때 집 주고 차 주고 하면 옵니다. 이러면 해야 돼. 근데 그 얘기를 내가 하이마을 할 때 여기 관련된 분들이랑 진짜 우연찮게 공무원, 뭐 민간, 기업, 일반 우리에 살고 있는 사람, 공무원들 이렇게 다 모여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나 똑같이 얘기했어. 진짜 집, 일자리, 차. 그러니까 특히 안동 같은 경우에는 워낙 넓어가지고 내가 하이마을 할 때만 해도 면허만 있지 운전 한 번도 안 해봤어. 근데 하이마을이 5시면 차가 끊겨 버스가. 편의점 같은 거 당연히 없고 완전 불 꺼지고 막 고라니 다 놀라다니고 그러니까 하이마을 2달 하면서 뭐 관광도 하세요 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심지어 우리 집 인터넷도 잘 안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는 근데 좀 무던해가지고 그냥 하이마을 이름 삼자. 난 물 흐르듯 그냥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했는데 그거 못 견뎌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래서 나도 거기서 있다가 집에 오자마자 운전부터 나왔어. 차부터 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차나 집 같은 게 있으면은 확실히 좋겠다고 일명 아직까지는 MZ니까 MZ 얘기하면은 개인주의가 좀 많이 퍼진 것 같아. 근데 마을은 아무래도 공동체적인 성향이 강하잖아. 그럼 그것들을 조금 간격이 너무 큰 것 같아. 이제 공동체로서는 이웃으로 모아두고 지내는지 서로 얼굴도 보고 살면 좋은데 이미 청년들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게 너무 익숙해진 거지.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얼굴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오는 공포 같은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아. 특히 이제 내가 여자로서 이제 서울에서 혼자 살았다고 했잖아. 밤늦게 나도 되게 본의 아니지만 나도 기획사 일을 했어. 3년 동안 행사 막 뛰고 그러면은 막 새벽 3, 4시에 집 들어가는 길도 진짜 많단 말이야. 근데 집에 가면은 너무 무서워.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막 층수를 한 3, 4개 누르고 간 적도 있어. 막 무서워가지고 뉴스도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런 거 이제 마을에서는 공동체니까 그게 다 알고 지내니까 그런 게 무서운 게 뭐가 있냐 하지만 반대로 청년들은 이 넓은 공간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밤에 그 치안이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그런 개인 삶과 공동체를 잘 어울려서 일단 홍보가 안 되는 것도 좀 가장 큰 문제지 않을까. 일단 나는 하이마을 오기 전까지 여기 예끼마을이라는 존재도 몰랐고 이런 데서 청년들을 모집한다는 거 이런 마을 활동이 이렇게나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를 나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어. 그런 것들도 하면은 나처럼 좀 서울 생활, 도시 삶에 지친 사람들이 또 와서 살다 보니까 괜찮네 하고 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해준 것 같은데 더 길어지면 내가 5대5가 지금 얘까지 듣고 내가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그냥 빨리 해줘. 나는 그 하이마을 2살짜리 하면서 아예 안동에 주소지를 이전을 했거든. 그 주소지 이전을 한 이유가 내가 하이마을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시장 경제 조사를 하면서 그냥 마냥 이것만 하기 시간 아까워서 여기저기 프리랜서 활동, 음악 활동으로 여기 방과후 활동, 여기저기 학교를 많이 나가고 있어서 벌이도 되고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독립도 된 상태야. 그런데 딱 한 가지 내가 이런 마을에 들어온다면 제일 큰 문제 집이야. 집 좀 주라. 다 필요 없어. 나는 사실은 뭐 여기 문거리 이런 거 필요 없고 집 딱. 살상. 아주 심플해. 좋아. 근데 우리 종관이 이제 행정의 입장을 들어보기 전에 내가 약간 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지금 청년들이 그러니까 여기 예끼마을뿐만 아니라 안동도 마찬가지고 전국 어느 지역이나 지금 마을들에서는 청년들이 오길 잘해. 그리고 어느 지역들은 정말 들어오기만 해도 돈 몇천만 준다는 마을들도 있었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집, 일자리, 뭐 교통까지 그렇게 정도를 요구하는 건데 내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섞어서 얘기해 볼게. 나도 청년이야 아직. 너 나라에서 지금 한 살 깎아줘서 청년 1년 더 할 거야. 근데 청년이긴 한데 약간 이제 접근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집이나 차나 이런 물질적인 어떤 인프라적인 것들이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공짜로 받아야 된다라는 마인드는 나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 근데 다만 마을에서 만약에 어떤 것들을 준비한다면은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공유 어쩌고 있잖아. 처럼
빈집들을 이 친구들이 주는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정도의 빈집을 좀 제공할 수 있다거나, 차도 마찬가지야. 보험 공동으로 들어가지고 마을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차를 조금, 뭐 얘네만 쓰는 건 안 되지. 마을 주민들 다 같이 써야지. 그런 차를 조금 마련해 본다거나 하는 정도의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아. 물론 이 친구들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닐 거라고 알아. 근데 나는 내가 청년이면서도 청년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조금 조심스러워. 왜 니네가 뭔데 그래? 그 청년도 알겠는데, 청년 요즘에 귀한 건 알겠는데 왜 지역에서 집을 주고 돈을 주고 차를 줘야 되냐? 그거를 우리 인구들이기 위해서, 우리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기 위해서, 그거는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런데 최소한의 인프라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집 있고 차 주잖아. 그래도 얘네가 동네 사람들하고 불편함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마을이 어쨌든 열려 있어야 돼. 마을이 젊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지. 그거 없이 우리는 막 꽁꽁해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거 봐라, 내가 집도 줬잖아. 집도 줬는데 이거 봐라. 왜 우리 밥 가는데 왜 돈을 안 와? 이런 태도 같으면 진짜 돈 뭐 한 달에 1억씩 준다고 해도 나는 못 가. 대박. 나는 가. 내가 한번 말하다가 차 싶었거든. 그래서 내가 말한 건 딱 아까 그 제이가 겪었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미 어른이고 일단 똑같은 시골 마을에서 어른 대 어른인데 이미 나를 뭐 그냥 머슴처럼 이렇게 부리는 그런 것들이, 그분들은 그냥 마냥 어린애처럼 보니까 더 챙겨주려고 하시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성인이고 나의 삶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강요당하는 순간 아무리 내가 일자리라든지 차가 있어도 거기 가기 싫어한다는 게 이제 요즘 청년들의 성향인 거지. 아까 제가 왜 한번 얘기하고 있었어. 제가 표현 그랬나? 아니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 지금 둘이 있잖아. 안동 왔는데 뭐 달라고 그러잖아. 그럼 이 동네 있잖아. 찬인이 저기 있잖아. 찬인 물어보자고. 방 줄래? 한번 물어보자고. 아니 줄 수 있어 이거? 줄 수 있어? 이거 아니 참 동네 분들하고 이거 협의 안 하고 괜찮아. 빈방 있니? 내가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고 아까 곁에서 그냥 달라고 한 건데, 사실은 부동산을 달라는 건 아니야. 아니 그냥 이제 대여인 거지. 그 소유권을 달라는 건 아니야. 여기 내가 이 근처에서 한 음악가들을 불러서 여기 뭐 관광할 때 잠깐 연주도 한번 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내가 사업 정도는 꾸려나갈 수 있어. 방만 주면. 이름 만든다면 음악가, 네. 이름 만든다면 상당히 좋은 이야기인데,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활동할 자신이 있다 이건다면 뭐 그 정도는 뭐 말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 자주 보자 그러면. 이거 지금 다 녹화되고 있었고 공중파로 바로 띄워서 MBC 나간다 방송에. 저기 세 분 계시는데 내가 한 분한테는 개그는 안 먹더래. 왜? 나는 제각이라고 내가 말 안 하고 나중에 말로 반말을 했다고 여기 말까기 했는데 나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 진짜 이런 대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닌데 나중에 또 텐트 쳐놓고 여기 와서 살아 이런 거 아니야? 진짜 물 나오고 화장실 있고 이런 지금 얘기하는 그리고 그럼 이제 우리 신한은행이라고 신한 공무원 행정의 입장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들어볼까? 저는 청년들한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 저희 신한군은 햇빛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 정착금을 줘요. 그러니까 지금 주소지만 옮겨도 줘요. 얼마를 옮겨주고 연애 사람 수마다 이게 차등되는 건데, 그것도 있고 청년 뭐 정착 지원금도 있고 집도 주는 건 아니고 임대를 해줘요. 3년간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청년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이유는 그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역시 아니면 안 들어오려고. 광역시 아니면은 안 들어가려고. 여기 친구들도 뭐 안동에 뭐 누가 있고 뭐 있으니까 맞겠지만, 저기 멀리 신안 솔직히 제가 강원도나 뭐 이런 데서 신안 하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광역시 그 시 단위로만 들어가려고 하지 군 단위로는 잘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한다 해도 그걸 검색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청년들 그냥 머리에 양력시 그리고 일자리가 있는 거죠. 저희가 일자리를 준다고는 하진 신학년을 주진 않지만 청년들이 여기를 들어와서 뭔가 신학년이랑 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는 좀 무궁무진해요. 근데 사실 신학년에 대해 좀 불편한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고라니도 있고 뭐 하지만 우리 자체는 사람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상관없지만 일단 청년들이 신앙군을 싫어해요. 아마. 그냥 왜냐 키워드를 검색하면 아직까지 신앙군을 이런 걸 개선하려고 제가 이런 대화 모임 보면서 아 신앙군은 진짜 아름다운 곳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사실 실제로도 신앙군에는 인권센터가 이제 창립이 됐어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랑 우리가 신한군이랑 우리나라랑 계약이 있어요. 소금. 근데 그 인권을 위한 갈치로 된 상품을 못 사게 된다는 그 조약이 있어요. 그걸 이번에 신한군이 얻어 맞은 거예요. 너네 이런 인권 문제 또 터지면은 너네 소금 안 사. 그럼 저희 그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불을 켜고 찾는 거예요. 오보합건이 다 걸리는 무슨 신고만 들어오면 이제 오보합건이 다 걸려가지고 경찰서도 이제 생겼어요. 경찰서 목포경찰서가 원래서 와가지고 뭐 오는데 막 몇 시간 걸리는데 그 조사 이익 다 현장 훼손되고 뭐 끝나는데 입 맞추고 끝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신앙군 자체가 이제 그런 걸로 다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명이 안 벗어지면은 청년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광역시로 가요. 그래서 이게 군 자체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 이 시대 그 청년들이 그 인식 자체가 그냥 광역시만 머물지 않았나. 우리는 지금 공직자에 있는 입장에서는 도와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귀찮아서 사실 제가 옆에 있는 부서에게 우리 청년이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하면 이거는 싸우자는 거예요. 공지사는 그 네가 온대 내일 건드리 이렇게 되고 아직까지 같이 일을 넘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청년을 도와주고 싶어도 이 사람의 재량이지 청년의 제대로 가서 뭘 하겠습니다 이런 거 좀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내가 좀 이야기할게. 여기 근데 스텝 없나? 내가 스텝할게. 아니 내가 힌트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되게 불편하거든요. 아주 현장에서 그 고민과 경험을 생생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운데, 내가 신앙을 얼마 전에 작년에 갔다 왔는데 다구량 군수가 나랑 같이 공부를 했었어. 예전에 내문부 시절부터 해서. 신안을 갔던 이유는 그 햇빛발전소, 그래서 그거를 한겨레와 특집으로 그 현장을 돌아보려고 하는데, 사실 뭐 강병 군수가 아이디어도 뭐 핑핑 돌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하는데, 그 폐염전 부지에 그 태양광을 설치하면서 그 주민 참여형 협동조합 방식을 구성하게 되면은 주민 수용성 조사도 면제시켜주면서, 그래서 일단은 발전량을 늘려가고 그걸 섬 단위로 하면서 그 분기별로 지금 햇빛연금을 그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는데, 가서 여기 보니까 놀라운 것들은 그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면 할머니들이 그걸 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하면 다 꼬기꼬기 있지만 그거를 기한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지역 화폐가 지급되는 그 이후부터는 할머니들끼리 밥도 먹고 머리도 하러 가고 뭘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계속 그 발전량과 그 면적이 들어감에 따라 가지고 지역의 화폐들은 계속 그 햇빛연금으로 지급이 될 건데, 지금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게 지금 인구 소멸 때문에 좀 인구 유입하는 거는 지금 인구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아직 적극적으로 안 오지만 여러 가지 정착하는 데 있어서의 그 지원이나 햇빛연금은 연령에 따라 그 청년들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때부터 적용을 해줘. 연령이 높을수록 그 6개월, 뭐 1년 뒤부터 뭐 이렇게 하지만
그런데 이제 내가 거기서 그 이야기했던 건 그거였었어. 그렇게 그 한시적으로 그 소비를 해야 되는 지역 화폐가 여기저기 풀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지금 인프라들이 뭐 문화 그분들이 그 같이 뭐 즐기고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신안이 열악하다고 하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청년 그룹들로 하여금 같이 어떤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그 어차피 그게 지역 화폐 그 역의 유출이 뭐 안 되면 내부에서 돌아야 된다고 하니까 기존의 이러한 그 유통 소비 이런 그 문화 인프라가 없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제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지역화폐의 햇빛연금을 내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좋은 뭔가 그 유통 그 메커니즘이 될 것 같다. 이런. 근데 거기까지는 그 신한군에서 준비를 안 하고 일단은 그 햇빛연금 그 지급하는 뭐 이런 쪽. 그리고 어업 같은 이런 쪽에도 그 청년들에게 되면은 그 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이런 그 지원을 하는데 아마 뭐 좀 더 홍보를 더 하거나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일단 햇빛연금을 바로바로 그냥 머릿수대로 가족 수대로 해서 가기 때문에 약간의 그 신한군이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청년들이 유입해 오기보다는 그 신안을 떠나서 그 도시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그 햇빛연금 때문에 유턴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으로 그 신안 쪽에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신안을 그 예전에 그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 뭐 이런 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그 보기보다는 내가 봐서는 훨씬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주요한 그 특자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 해상풍력까지 가져간다고 하면 연간 1,200만 원 정도 1인당 햇빛연금을 그냥 근데 받을 수 있는 제가 두 번째 못하는 말씀이 또 있으면 참석이는 신안에서 보낸 첩자야? 어떻게 이렇게 잘하러가지고 이렇게 신안 홍보를 잘하고 있는지 내가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손장국 박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개발행위 이 절차를 면제해주면서 굉장히 쉽게 태양광이나 풍력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여기에 PF 대출을 받을 때 주민 지분 5%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발전 판매 수익금에 대해서는 30%를 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 감사원에 감사까지 받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괜찮다는 판정을 받고 신재생 에너지를 사업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그리 갔는데 갯벌들하고 이런 쪽에는 사실은 염분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규모 발전소를 채우는데 이 발전소의 주변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법인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걸 관리를 하게 하는데 이 협동조합 운영은 신한군이 하게 나눴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개발된 이건 주민들한테 30%를 나눠주는데 요 거리에 따라서 차등을 하면서 아까 우리 홍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이하로 들어오면 바로 적용돼요. 오는 날 그 다음 날 바로 그 적용을 해서 개발 이익을 바로 나눠주도록. 그래서 나이에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보면은 메리트가 있는 이런 제도예요. 그런데 다른 우리 대한민국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 조례를 아직까지 받아들이지를 못해. 왜냐하면 난개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난제를 표명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저희 어려워. 우리 혹시 2부 더 있어? 정책 토론 같은 거 한번 할래? 좋은데 그리고 아까 우리 신한군 친구 얘기하는 것 중에서 실제로 신한군이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내가 여러 차례 갔는데 가봐보면 우리 안동 같은 경우와 대비하면 농촌에는 마을에 시골 마을 안에 공동 주차장을 만들지는 못해.
그런 마인드 자체도 아직 갖지를 못하는데 신안군에는 가면 시골 마을의 마을 공동주차장까지 확보가 되어 있어. 가면 마을 입구에 그러면서 굉장히 앞서간다. 그리고 성과 성 사이를 작은 교량으로 이거 진짜 디자인을 가미한 이런 교량으로 다 서로 연결하면서 제가 정말 미안한데 우리가 아까 40분 늦게 시작해서 내가 지금 원래 2시간 하려고 했는데 1시간 20분밖에 못해. 10분 남았어. 알았다. 고마워. 2분. 그래서 신앙군이 참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박수 우리 신앙군에 박수 한번 하고.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신학교 4명은 신학교 살고 싶어. 나는 신앙 산업. 그래도 3명은 다 신학교 살고 싶어. 네, 꿈이 이제 바닷가를 자전거 타고 갈 수 있는데 정도를 꿈을 꾸긴 했는데 지금은 이미 안동에 마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자꾸 생각이 나는 거는 내 충주 관련해서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안동을 하면서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자꾸 생겨가지고 신한분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내가 지금 방금 얘기를 들으면서 정리하고 싶었던 건 물론 신앙군이든 아니면 얘기 말로 모셔라. 강원도든 전남이든 경북 쪽도 마찬가지야. 1만 2만 도시들이 많거든. 파격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지. 근데 지원의 양도 물론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지만 두 가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 그런데 아무도 그걸 못해. 첫 번째가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청년들의 시각이고 두 번째는 시대적인 약간 뭐랄까 이건 문제라고 해야 될까? 이 청년들이 아무리 이렇게 줘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이제 시대적인 문제고 왜 시대적인 문제냐? 우리는 이미 너무 윤택한 삶과 인프라 속에서 살아왔어. 인프라가 없는 곳에 가서 사는 것조차가 상상도 못 해봤다는 얘기인 거지. 최소한 뭐 충주에 살았던 친구가 신안에 간다면 아까 편의점도 없다며 그런 데서 산다는 거는 굉장한 모험이거든, 내 인생을 보고. 그런데 아까 지원해주는 내용이 돈 좀 주는 거 있고 뭐 배도 준다 하는데 배 탈 마음이 없는 친구고 약간 그런 지원들이 나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첫 번째로 얘기했던 도시 브랜드 이미지의 문제라는 게 안동도 마찬가지고 되게 재미없는 도시일 수도 있고 꼰대들의 도시일 수도 있고 뭐 양반의 도시라서 젊은 사람들이 재미없고 뭐 이런 도시인 이미지가 있겠지. 근데 그런 도시일수록 약간 블루오션으로 바라보는 창직을 원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일자리나 직업을 원하는 친구들이 아니라 내가 창업이나 창직을 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매력적인 도시가 그런 친구들은 내려와. 진짜 오지 말라 해도 돈 지원 안 해줘도 와서 하고 싶어. 그쵸? 그런데 신안은 어떡하냐? 사례 하나가 있는데 신안에도 청년 마을이 있었어. 네, 있었어. 왜냐면은 작년까지만 해도 있었었는데 올해 그 학교 자체가 안전 등급이 이발돼가지고 허물어야 되는 그 위기가 나요. 그런데 내가 가서 한번 그 청년 단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 주민한테 갔는데 어때요? 물어보니까 소통이 안 된다. 청년이 자기들끼리 놀라겠다. 첫 번째, 자기들끼리 놀라겠다. 그리고 두 번째, 돈을 더 달라고 한다. 그렇게 많이 지원해줬는데 거기에 좀 약간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더 달라고 한다. 이제 자립을 할 때가 됐는데 더 달라고 한다. 그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상처를 받는 거죠. 이 정도 건물, 이 정도 지원금에 너희가 하라는 거 다 지원해줬는데 뭐야, 자립도 못하고 더 달라고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욕심인 거 같아요. 청년들도 욕심은 좀 있겠지. 왜냐면 자기 사업 더 번창하고 싶은데 더 벌고 싶은데 그렇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주민들과 먼저 녹아들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건 그걸 할 수 있는 게 이 친구들은 다 잘하고 있지만 다 잘하는 건 또 아니잖아. 그 친구들도 처음에 못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나중에 돼서 이제 지원금이 좀 더 달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빠졌던 걸로 나는 들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지원해주고 주거 환경도 좋게 해줬지만 이 청년들의 그 생각이 거기서 좀 더 멈춰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좀 안타깝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내가 오늘 이걸 진행하면서 아마 내가 토론회 가서든 방송에서든 요즘 얘기하는 한 3가지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어. 그걸 3개 다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아직 한 개도 안 나왔거든. 근데 지금 한 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청년이면서 굉장히 조금 꺼려하는 청년들이 있어. 그 부류가 거머리라는 메뚜기라고 나는 부르는데 정책 사업들 찾아 날아다니는 메뚜기들이 제법 많아. 정말 많고 특히나 지방으로 올수록 청년은 없고 뭔가를 해야 되고 성과도 잘 내는 그런 메뚜기들이 와서 성과 쫙 내고 키워가지고 옆에 있는 데 가서 또 사업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메뚜기들이 있고 방금 이 친구가 말한 것처럼 지원해서 막 들어와가지고 진짜 얘는 우리 지역 스타로 만들어줬어. 근데 이제는 거머리가 돼서 배를 더 불리고 싶어가지고 자꾸 더 쪽쪽 빨아먹어야 되는 거지. 자생력을 못 만들고. 나는 이런 청년들을 사실 아닌 친구들이 훨씬 많지만 종종 보이면 나 굉장히 꺼려하는 친구들. 근데 그런 사례를 이제 지역에서 겪어본 거고 아직 안동도 뭐 물론 그런 사례들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은 몇 타 지금 왔는 마을 어느 지역에서 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나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이거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나도 그랬어. 왜냐하면 굉장히 주체적인 어떤 청년들의 본인들의 먹고 사는 방법일 수도 있는 거니까 친구들. 근데 하여튼 그렇고 나는 지금 제2 얘기를 아주 짧게 한 번만 더 들어보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너무 많이 떨어들어가지고 제2 얘기 조금만 더 들어보고 내가 시간 딱 재고 있을게. 2분 30초. 나는 사실 그 아까 청년 이야기 했잖아. 나는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에 다리를 걸쳐 있는 사람이지. 지역의 청년이면서 외지 청년.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요즘 뜨는 게 5도 2촌인가 3도 5촌인가 있는데 사실 이게 다 필요 없어. 내도 사실은 어디 가서 살아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 뭐냐면 아니 평생을 내 동네에서 살다가 갑자기 너네 동네 갔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집 주고 차 주고 한다니까 무조건 와서 오래. 아니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가. 그거를 조금 계속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결론은 단순간에 뭔가 빠른 결과를 내려고 하는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매우 안 좋은 거예요. 마을은 사실 되게 느리잖아. 이게 마을은 느리기 때문에 인구도 이런 청년들의 이런 활동도 사실은 느리게 봐줘야 하는데 내가 돈 주고 내가 지원해주고 우리가 다 해주니까 뭔가 그런 빠른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 사실 거기서부터가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되게 시간을 봐줘야 하고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일이고 안 그러면은 절대 어려운 일인 것 같아. 살아보니. 왜냐면 사실 우리도 아까 말했던 우리는 이제 너가 메뚜기나 이렇게 하면 우리 박쥐라고 하거든. 박쥐.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째깔째깔 사업하다가 지동네 놔두고 또 너네 동네 째깔째깔하고 또 이렇게 째깔째깔해. 이런 박쥐라고 하는데 이렇게 활동하는 친구들 인정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한 달 살기 이걸로 아예 그냥 1년을 살아버려. 여기서 한 달, 저기서 한 달, 올라가면 이제 아예 그냥 이렇게 이게 여행의 한 코스가 되어있기도 하지. 근데 결론은 내 생각은 이건 우리가 낳은 사회의 어떠한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가 만든 문제. 인구가 부족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봐주는 거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런 한 달 살기 청년들 과연 신경 써줬을까? 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를 주고 좀 봐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책임감도 주고 이 애들한테 이게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 알았어. 아무튼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 어떤 농사 아니 무슨 내가 봤는데 생각이 안 나서 어쨌든 그래 제가 진짜 길게 해서 미안한데 한마디만 더 할게. 일단은 이렇게 들으면 생각할 건데 청년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청년들 결국에 사람이고 생각하는 건 다 똑같으니까 이런 거머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한데 그리고 우리가 너무 막 우리 한쪽만 잘한다고 관계가 성립될 수 없어. 청년들도 나도 우연히 찾아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고 그 청년들이 용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와야지 우리가 이어지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용기를 안 냈다고 우리가 뭘 잘못했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고 그 사람들도 언젠가 이렇게 올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을은 느리잖아. 나도 실제로 체감하고 있어. 최근 들어서 내 친구들도 이제 리턴하는 친구들도 많고 오히려 개인주의 때문에 한 번도 안 가본 도시에 가는 친구들도 많아. 그렇게 정착하는 친구들도 많으니까 당장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한 10년 뒤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또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난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어. 이게 얘기가 결이 같은 것 같은데, 마스크를 주고 마이크. 이게 코로나의 폐해다. 뭔가 줄만 마스크가 되겠지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회의 발견과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을 동안의 어떤 기다림이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반말해줬네. 미안. 그 기다리지 못한 상황에서 재촉하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다시 떠나야 되고 또 다른 기회를 자꾸 두리번거리고 그러니까 안동에 왔을 때는 안동에서 기회를 찾고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뭔가가 되기보다는 한 달이 끝나가 그럼 이제 또 어디 가서 한 달 살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살만한데 여기서 살면서 이거를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고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찾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강제적으로 던져주려고 그러고 이거 받아먹으라고 그러고 이렇게를 하니까 오 좋아 그 꿀이야 빨았어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나오는 꿀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또 다른 꽃을 찾아가고 꽃밭을 찾아야 되니까 계속 떠돌이가 돼버리는 그런 구조가 돼버린 것 같고 안동에 왔을 때 정말 내 안동에서 한 달에 한 200만원 300만원이라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면 계속 앉아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없어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겠어 그러면 또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서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이제 정책이나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 자본금으로 갖고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떨어지면 꿀이 끝나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이 꿀을 그냥 빠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모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만약 이쪽 마을로 올라 그러면 이 마을에서 이들이 월급으로 한 3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 그 어떤 좋은 정책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무리를 해야 돼서 근데 우리 세 친구들이 친구를 하자. 근데 우리 세 친구들이 거의 비슷한 결의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과정형이거든. 모든 우리 상도 그렇겠지만은 이런 특히나 마을과 관련된 건 더더욱이 과정형인데 정책의 허점이기도 하지. 대부분 이제 성과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단기간에 1년 사업비 나오면은 연말에 정산해가지고 성과 보고해야 돼. 어쩔 수 없는 구조일 수도 있겠지만은 허점인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청년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 정책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바라봐줘야 되고 마을에서도 당장 야 우리 마을에 어떤 성과 못 냈잖아 니네 잘 못하네 이런 게 아니라 2년, 3년,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 시간을 같이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얘기를 이제 조금의 다른 방식들로 같이 해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내가 얘기했던 메뚜기나 거머리는 약간 이런 형태야. 이거 좀 해보니까 안 되네 하면서 딴 데 가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던져라 이러면서 내가 이걸 받아먹어서 엉덩이로 꿀을 빼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받아먹고 딴 데 가서 또 꿀 빨아먹고 이런 애들인데 안 그런 애들이 훨씬 많은데 그런 애들이 있어. 이거는 계좌에 일단 입금부터 고급적 거구나. 근데 내가 만 40세가 됐더니 청년 정책이 생겼고 어디서 나온 얘기야? 여기서 안 보이니? 잠시만 알아나 우리 늦게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더 쓰는 거지. 만 40세가 됐더니 청년 정책이 시작됐고
박사학위를 받았더니 포닥이 없어졌어. 그리고 대학원생을 끝냈더니 대학원생들한테 장학금을 줘. 나도 살아. 힘내. 네, 하여튼 오늘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플로어에서 좀 더 나왔 얘기들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아쉽게도 시간이 난 2시간 약속하고 왔거든. 근데 시간을 시작을 40분 늦게 시작하네. 조금 아쉽고 뒤에 보니까 술병이 세팅되는 걸로 봐서는 2부가 있을 것 같은데 나 2부에 여기 제갑이랑 같이 이거 끝난 말을 못하지. 근데 지금 많이 해놔야겠다. 제갑이랑 우리 창석이랑 다 같이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정식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내가 딸이 이제 83이 됐어. 그래갖고 집에 가서 우리 딸내미 좀 우유 좀 먹여야 되고 그래서 결혼 당했어 사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나도 조금 진짜 한 30분이라도 더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여기서 끝을 내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기는 요 말까지는 딱 해야겠다 싶은 분 있으면 친구 있으면 그만 끝내주면 진짜 딱 20초 줄게. 딱 20초 줄게. 오케이. 잠깐 제갑이 먼저 좀. 여우가 고맙다. 내가 니하고 같이 발장 갈 때 되게 좋은데 내가 엄마하고 있잖아. 엄마하고 내가 친다. 혹시 저희 주식회사 2020 받아주실 지역 없으신가요? 안동 써야 될 것 같은데. 들었죠? 저 신안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이 그래 났는데 아까 근데 얘기가 뭐냐면 이 마을이 2006년도에 내하고 인연이 됐는데 지금 23년이잖아. 17년 된 거잖아 이게. 17년 동안 함께 하면서 만들어 온 거예요. 이건 뭐냐면 청년들하고 관계도 그렇다고. 이게 결론 같아. 그래서 하루아침에 너무 성과만 쫓아서 그러면 청년들도 지치고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도 지치고 그러니까 멀리 보면서 같이 맞춰가는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수 한번 우리 마지막에 좀 이렇게 승리 미안해 한 번만 더 하자. 승리 한번 짧게 시장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시장에 처음 딱 가게문을 옆에 딱 보면 주변 상인분들하고 얼굴 눈 마주치면서 인사할 때 2년, 같이 겸사하는 3년. 나 이거 여기 동네 분들한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관계 만드는데 그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 그 관계를 빨리 만들려고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고 청년들도 그 관계 그 시간을 짧게 하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마을에서 청년들 받아들이 충분하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를 좀 배려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마칠게 다 같이 서로